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상담사로 1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복지상담을 맡아온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 무조건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 하셔도 기초연금은 영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당연히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기초연금 해당 연령이 되셨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반드시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모르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해당 나이가 되었다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르신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실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죠? 그렇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길 권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두신다면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초연금의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예금과 재산입니다. 지난주 만난 67세 김성준 어르신, 평생 공장에서 땀 흘리며 근무했지만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며 하시는 말씀, 내 친구도 받는다던데 왜 나는 안 되냐 하소연하시더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탈락 사유는 바로 예금과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에 7천만 원 예금이 있었고 매달 가게 임대료 60만 원 수입이 소득인 정액 기준을 넘겨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려고 죽어라 모아둔 건데 그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평생 모아둔 돈 때문에 오히려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 해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쳐 계산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즉 기준 초과 시 탈락되는 거죠. 예금, 부동산, 자동차 재산이 많거나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이 높다면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만 연금을 못 받는 걸까? 실제로 탈락 통보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동차도 계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낭패 보는 경우 많아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성호 어르신,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 본인은 1%, 자녀는 99%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행은 본인이 했고 서류상 전액 본인 재산으로 산정돼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을 초과하며 결국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동명의 해두셨다면 내 지분은 적으니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게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항의했습니다. 99%가 자녀 건데 왜 전부 내 거냐. 하지만 제도는 냉정했습니다. 계산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이처럼 작은 꼼수나 단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되며 수년치 연금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시겠죠? 억울하더라도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공동명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 놓치면 큰 손해가 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허위신고와 누락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당연히 받겠지, 이렇게 안심하셨다가 낭패 보는 경우 여러분도 주위에서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는 신고 누락 때문입니다. 작은 임대 수입, 오래된 땅 문서, 자동차, 이런 것들까지 모두 반영됩니다. 어느 72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땅을 팔지도 않고 방치만 했는데 서류에는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재산이 늘어나 기초연금 탈락했습니다. 그 땅은 내 것도 아니고 상속 문제로 애매해 활용조차 못하는데 왜 재산으로 치느냐 항의했지만 공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것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이다, 이겁니다. 결국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억울해도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속 문제로 애매한 땅이나 쓰지 않는 토지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에 잡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임대료를 숨겼다가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며 적발돼 기초연금 전액 환수된 경우입니다. 그동안 받은 금액은 부당 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며 수백만 원을 한 번에 토해내야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쯤 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솔직히 신고할 걸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철저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서류를 빼거나 줄여서 제출하면 잠시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세요. 공단은 금융기관, 국세청, 자동차, 부동산 전산망과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숨어있는 재산도 결국 드러나기에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 나도 소소한 건 숨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순간이 바로 평생 후회가 됩니다. 오늘만큼은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허위신고와 누락 단 한 번의 실수가 몇 년치 연금을 송두리째 날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였다는 하소연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억울한 사연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66세 한 어르신은 매달 65만 원 국민연금을 받았지만 감액됐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낸 게 죄냐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애초에 설계부터 소득이 적은 분들 보충을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거나 탈락하는 구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복 혜택 방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조금만 보충해 주겠다는 원리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 시절 모아둔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몰라 충격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퇴직연금 안 받을 걸 후회하는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직 고민 중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 수령과 조기 수령입니다. 국민연금을 연기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고 기초연금은 줄어도 일정 부분은 받습니다. 반대로 조기 수령을 택하면 국민연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기초연금은 거의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받는 게 더 유리할까? 고민되시죠? 수령 시기만 조율해도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전략적으로 정하고 퇴직연금도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65세가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연히 받겠지.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전략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녀 명의 위장 재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내게 아니고 자식 명의다. 그러니 괜찮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주 꼼꼼히 대조하기 때문이죠.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금융거래, 심지어 가족 간 거래까지도 모두 검증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 명의로 바꿔두면 정말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안심하다가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70대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땅을 자녀 명의로 옮겨두고 이제 문제 없겠지 안심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실제 임대 수익은 본인이 챙기고 있던 게 드러나며 소명 요구가 내려왔던 겁니다. 그 결과 어르신은 끝내 탈락했고 그동안 받았던 기초연금마저 전액 환수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되시나요? 내 이름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 그 순간이 바로 평생 후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 안 하시겠죠?
공무원들은 이미 이런 패턴을 수없이 경험했기에 심사 과정은 점점 더 꼼꼼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즉 꼼수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정직이 결국 최선이라는 거죠. 반대로 정직하게 신고하신 분들은 심사 과정이 깔끔히 끝나고 안심하며 혜택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간단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끝내는 모두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당하기 싫다면 꼼수 말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5번째는 신청을 미룬 경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시간 나면 신청하지 뭐 나중에 해도 받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며 신청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큰 함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어르신 사례는 65세에 신청하려 했지만 건강 문제로 며칠 미루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수년치 연금을 날렸습니다. 뒤늦게 주민센터 찾아갔지만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은 소급 불가, 억울하다고 항의했지만 규정상 앞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70세에 신청하면 5년치 연금을 몰아서 받을 줄 알았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신청 시점 이후만 지급되니까요. 즉 신청을 미룬다는 건 곧 매달 수십만 원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깝지 않나요? 더 무서운 건 기초연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감면 복지 혜택 자격까지 연계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신청을 늦추면 이런 혜택도 같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손해는 단순 금액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 하나로 몇 년치 노후 자금을 잃을 수 있고 복지 혜택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65세라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손해는 확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줄거나 탈락됩니다. 둘째, 허위신고나 소득 누락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전략적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 명의 꼼수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다섯째, 신청을 미루는 순간 몇 달, 몇 년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5가지 중 혹시 내 상황과 닮은 부분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대비하셔야 후회 없는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준비한 만큼, 알아둔 만큼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복지상담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5가지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신 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 없이 꼭 필요한 혜택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새기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중요한 노후 지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세요. 모르면 몇 년치 연금이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주변 가족과 지인들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